비타민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복용하고 있는 것이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비타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학 치료제라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름이 같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타민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지만 비타민 결핍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타민을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 결핍 실험 결과입니다. 우측 사진은 왼쪽 오른쪽 쥐와 닭에게 똑같은 음식을 주되 왼쪽 쥐에게는 비타민 B2를, 왼쪽 닭에게는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을 빼고 준 결과입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비타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 품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결핍은 많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무겁다면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먼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타민은 다 거기서 거기, 즉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은 내용의 질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크게는 흡수가 잘 되게 만든 좋은 비타민과 대량으로 찍어낸 싸구려 인조 비타민, 그리고 무늬만 비타민인 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타민 종류 첫 번째, 값은 싸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식이나 식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광석과 석유 부산물에서 합성해낸 조잡한 인조 비타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몸에는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윤활제, 접착제, 도착제, 방부제, 인공색소 등의 화학 첨가물들이 위장장애와 알레르기를 일으켜 몸에 해롭습니다. 인조 비타민에 이렇게 많은 화학 첨가물을 넣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싼 가격에 유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종류 두 번째,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Pure, Natural, Hypoallergenic 등이 표기된 비타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윤활제, 접착제, 도착제 등의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아 위장장애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도 역시 음식이나 식물에서 만들어진 비타민이 아니라 광석, 석유 부산물에서 합성해낸 인조 비타민입니다. 생명력이 없어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인조 비타민을 금방 알아내서 내 몸속에 잘 흡수시키지 않습니다. 인조 비타민을 대개 식후에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진짜 비타민들이 알약 속에 있는 인조 비타민들을 각각 동반해서 어느 정도 흡수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로 한정된 음식만 먹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수십 종류의 음식 비타민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알약 속의 인조 비타민들이 음식물을 통해 함께 흡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96%가 이런 인조 비타민들로 흡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비타민 미네랄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땀을 흘릴 때 여러 가지 미네랄을 모두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셀레늄을 보충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쓰러질 위험이 크고, 구리를 보충하지 않으면 동맥류에 걸려 동맥이 터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 크리뮴과 바나듐을 섭취하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도 중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네랄들은 종합 비타민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종류 세 번째,
각각의 인조 비타민과 미네랄마다 진짜 야채와 과일을 아주 소량 첨가해서 식후에 복용하지 않아도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비타민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조 비타민에 소량의 야채 과일을 결합시켜 과일 속에 있는 진짜 비타민들이 각각의 인조 비타민을 동반해서 흡수가 되도록 만든 비타민입니다. 이런 비타민은 반드시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 라는 말 대신 하루에 몇 개 복용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미 음식과 결합시켜 놓았기 때문에 음식물과 같이 복용하거나 식후에 복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 비타민에 비해 비교적 꼼꼼하게 제조된 비타민이지만 흡수율은 30에서 50% 정도로 여전히 낮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의 3%가량이 이런 종류의 비타민입니다. 특히 이러한 비타민 중에는 인조 비타민이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조 비타민에 소량의 유기농, 야채, 과일을 첨가해 놓고 거짓 광고를 일삼는 일이 많으므로 원료명과 함께 함량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비타민 종류 네 번째, 인조 비타민과 야채 그리고 과일을 함께 섞어서 발효균을 넣고 큰 탱크에서 발효시켜서 만든 비타민으로 fermented, cultured, 발효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음식과 비타민, 미네랄이 결합되어 발효식품으로 간주되기는 하나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C와 같이 신선해야 하는 항산화제들이 손실됩니다. 또 여러 단백질 효소가 변형되어 영양소가 손실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은 원재료명과 함께 함량의 음식 이름만 나열하고 인조 비타민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타민 종류 다섯 번째, 최근에 개발된 천연 비타민으로 특정 식물 싹을 틔우고 식물의 세포 안에 영양이 모두 들어가도록 키운 후 수확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추출한 것입니다. 이 비타민은 인조 비타민이 전혀 없고 자연 상태의 엽록소와 단백질, 효소, 항산화제, 미네랄 등이 유전적 영양소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천연 비타민입니다. 100% whole food 비타민이라고 하여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인식해서 흡수가 잘 되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원재료명과 함께 함량을 보면 단순하게 바이타민 C, 엽산, 칼슘 등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이름만 명기되어 있으며 괄호 안에 어디서 추출했는지 해당 식물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연 비타민이 인간이 만든 비타민 중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얼핏 성분 수치만 보고 인조 비타민들보다 함량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높은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흡수되는 것과 그 중에서 5개 모두 흡수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흡수율이 높은지 따져보면 됩니다. 천연 비타민은 다른 비타민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흡수가 잘 되어 손실이 없으므로 따지고 보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급 비타민은 시중 비타민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종합 비타민제는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낮으므로 칼슘, 마그네슘을 따로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정량을 넣으면 비타민 크기가 너무 커져 먹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은 갈색 유리병에 넣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요즘 생산되는 고밀도 플라스틱 통도 공기가 잘 차단되어 유리병만큼 보관이 잘 됩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더 이상 비타민 등 자연치료제가 다 거기서거기라는 생각은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 3끼 밥 잘 먹으니까 비타민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앞에서 본 쥐와 닭 사진을 떠올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밥을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우치거나 모자람 없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타민을, 그것도 질 좋은 비타민을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